흔해 빠진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을 뒤흔들 가장 특별한 경험.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파리에 초대합니다. 시작해볼까요?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살찌면서 살았습니다. 네, 살찌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아니요. 그래서 빨리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압박감. 잘 살았습니다. 네. 야식을 빨리 끊어야죠. 저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잘 네. 지내신 것 같고요. 네, 모두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은데요. 제가 오늘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청년부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 주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혼에 대한 주제. 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이 사람과 사람의 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네, 사랑을 통한 계약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경제적 계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과 관장님에 대해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고. 무언의 압박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 볼펜을 올려도 될까요, 지금? 당근. 네, 당근이 없어가지고, 네네. 사랑밖에 제가 없기 때문에, 또 결혼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내 누님께서,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아 보이죠. 저도 네. 사랑만으로 결혼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제가 현재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너무 철이 없죠. 이게 사랑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는. 그래가지고 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야 돼요? 네, 어쨌든 사랑만 가지고 결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끼리끼리. 그러면은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목사님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인 없으니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가능하시면은 여기 저는 무언의 알선. 그렇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반장님께서는 지난 첫 경험, 첫사랑에 대한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이쪽인가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시 보기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첫사랑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없죠. 지금 사랑만 있다면 가능한 걸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못했다. 그 친구들과 첫사랑 이후로는 뭔가 이제 교제를 하지 못했고 만남을 같이 못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만날지 말지 그런 걸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딱히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으니까 도대체 사지 멀쩡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더 필요한 게 뭐야 도대체? 그러게요.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소개팅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소개팅 얘기를 하는데 소개팅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에 정보를 듣고 만나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랑도
계약의 어떤 좀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좀 서두에 좀 얘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이행할 거라고 하면 사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둘이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소개팅도 어떻게 보면 계약이고 약속이고 그 안에 이미 조건들을 알고 있는데도 그 소개팅을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방향들, 내가 어떤 걸 사랑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결혼생활, 연애관을 꿈꾸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조건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소개팅에 대해도 더 조건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정작 맞아. 사랑에 대한 방향성이나 가치관이나 의미를 못 찾고 헤어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 네. 너무 이게 마음에 드셔. 로맨티스트고. 네. 오늘 너무 마음에 드셔. 아니, 계좌번호. 무언의 알선이 지금 궁금하네. 아니, 반장님께서는 첫사랑 이후로는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 소개팅 경험은 좀 많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도 뭐 간간히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좀 그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소개팅 기회도 항상 이제 뭐 그런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내가 보기엔 내가 엄청 꼬불견인데 상대가 조건을 보는 것 같으니까 나도 조건을 보는 거야. 맞불 작전으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너가 보다 나도 본다. 눈에 본 눈, 이에는 이. 그쪽에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러면 나도 널 한번 재보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괜히 내 자신이 쪼잔해지는 거 같고. 쪼잔해지는 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너네는 왜 자꾸 그러니?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서글퍼지는 마음이 있죠. 그 사랑.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사랑만 있으면 될 텐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그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좀 무조건적인 마음, 무조건적인 행동,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계약이나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네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면서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사랑을 파기할 정도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사실이지만 막상 그러놓고서도 마지막에는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 조건들을 넘어서는 감정들, 이 조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좀 사랑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좀 마음에 드네. 말씀드리니 마음에 들어요. 저번에 평상시에는 제 말이 맑았잖아요. 평상시에 생각을 엿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진짜 무조건적인,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성문 씨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원하고 물어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약간 그런 거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받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은 마음, 주면서 행복한 마음, 그런 게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여기 메일로 이쪽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받고 싶은 분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용기가 멋있잖아. 멋있습니다. 네. 진짜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근데 지금 이 잔잔한 이 연못 같은 곳에 돌 하나 이렇게 좀 퐁당 넣자면 이 사랑,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소개나 그 시작하기 어떠한 이전의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랑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랑이 진전되고 발전되는 거지만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결혼, 연애
시작을 한다면 이 계약적인 거, 이 조건적인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다루는 주제,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들, 이 계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에 네. 앞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오늘 성민 씨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네. 나하고 약간 마인드가 좀 다르네. 이게 물론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뭐 충실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뉘앙스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약간 좀 계산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오늘따라. 네, 맞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데. 네, 진행에 있어서 약간 편파적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오해세요. 이건 오해시고 그럼요. 네, 진행을 하기 위한 그저 매끄러운 진행을 하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네,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래, 남자가 100만 원 벌면은, 남자가 100만 원 벌면은 여자가 100만 원 정도 벌어야 된다? 네. 이런 게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남자가 170이면은 여자는 155는 돼야 된다? 이런 거가 조건인 건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조건이,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조건. 성훈 씨가 생각하는 조건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조건. 궁금하네요. 제가 요즘에 또 연애를 또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 또 주소가 나가야 되나? 아무도 안 올 것 같고요. 예. 일단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는, 환승연애나, 네, 솔로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솔로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조건도 밝혀지지 않은 외딴 섬에서, 이제 남녀가, 외모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나도 화려한 수려한 외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모는 충족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인 남성, 여성이 있고 존재하고 정말 인기가 폭발하는 남성, 여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위기, 직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방금 말씀하셨던 돈, 조건, 그거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곳이고, 사회에서는 물론 좀 통용되고, 현실적인 미래를 바라본다면 빠질 수 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어떠한 그 사람과,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 직감이 무언가 결혼이든 연애든 좌우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런 직감. 소개팅에서의 이 사람 그 사람의 현실적인 운명은 아닌 운명이라고 속일 수 있는 그 직감. 근데 지금 말하는 조건은 현실적인 조건은 아니네? 그쵸. 사실 현실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네요. 지금 이제 TV 프로그램 얘기를 했지만, 제가 최근에 또 나는 솔로라는 그런 어떤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첫 화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요. 직업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첫인상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직감과 외모에 의해서 첫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직업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 인상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인상은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공개하고 자기소개를 통해서 첫인상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조건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외모만 보는 거 아니고 그 외모를 넘어서는 어떤 그 사람의 사회성, 어떤 그 사람의 직업들이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TV 프로그램을 통하면서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민 씨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솔로 지역을 보면 대부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로, 외모는 이미 충족된 사람들이 와 있지만 제가 봤었던 그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은 평범한 사람들의 외모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안에서는 물론 외모가 안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순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게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조건도 정말 사랑이 시작할 때는 그러네요. 너무나 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좀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와, 진짜. 조건은 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첫눈에 반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어요? 반장님, 네. 지금 눈시울이 좀 붉어졌는데 너무. 오늘 약간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그 환상과 농담을 제가 깨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이 반장님께서 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고 계셔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건이 전혀 무시될 만한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쵸. 조금은 울적하신 그쵸. 것도 있지 않나. 그 조건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 시작되면 조건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제 그 의미들이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는 것 그럼 같아요. 작아져요. 네, 맞아요. 외모, 작아져. 성격,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 만남을 가져서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 남이었다가 연애를 했다가 결혼을 근데 연애까지는 갔는데 이게 또 결혼을 하니까 또 결혼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조건이 또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조건에 미달하니까 우린 여기까지. 연애까지만. 그렇지. 그게 너무 그렇죠. 서글프다. 그럼 현실이. 네, 우리 반장님. 살아가서 만나. 반장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분위기나 그런 어떠한 무언가 직감적인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서서히 시작되는 그 사랑의 감정은 뭐라고 정의내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닐 겁니다. 위로해 주세요. 네. 아닐 거예요. 저희 제가 얘기했던 계속해서 무언가 직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두 분께서 기회가 네. 되신다면, 네. 나중에 솔로 지옥,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좋아요. 싶어요. 그것도 재밌게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이거를 제 말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눌러주셔서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본다면 이 조건적인 것들, 이게 이제 조삼모사라고 하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조건이 먼저 시작해서 사랑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교수님이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 먼저 시작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죠. 네, 필요하지 않지만 않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분들이 사랑만 있기 때문에 있으면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립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헌신발도 짝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이런 조건 사랑 다 제쳐주고요. 있죠. 그것만 그 믿음까지 없으면은 나는 그냥 죽어버려요. 진짜 그러는데. 저 뭐야, 우리 딱지 받는 거 아니야? 유튜브 경고 받는 거. 이게 진짜 헌 지신짝도 다 짝이 있다고 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속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그런 그 속담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이제 항상 살아가고 있죠. 그걸 위안을 삼으면서 언젠가는 내 짝도 나타날 것이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어딘가에 잘 살고 있거든. 잘 있니? 잘 살고 있니? 갑자기 영상 편지를 언젠가는 만날 그날을 위해서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영상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화이팅. 잘 지내고 있어. 곧 찾아갈게. 안녕. 네, 이 영상을 보신 미래의 반장님의 아내분 혹은 여자친구분께서는 따로 이제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이 헌신발도 짝이 있다라는 말이 제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표현으로서는 주님의 때가 있다.
라는 그렇죠. 이 말, 저도 네.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아직은 솔로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혹시 네.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 흔히 말하는 저는 이게 목사라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업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신발도 짝이 있다라는 그런 말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헌신발이라고 하는 걸 보면, 헌신발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조금 예전과 다르게 조금 떨어진 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잘것없죠. 아니죠. 왜 그러세요? 보잘것없는 신발이라도 짝이 있는 내 거거든요.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짝을 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왜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니까. 왜 못 만나는 거냐고. 왜 못 만났냐?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해요. 무책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해주신, 너무 무책임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 책임은 제가 믿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그렇게 알겠습니다. 짝이 네. 있다. 지금의 이제 질문에서 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다 짝이 있을 겁니다. 얘기를 그럼요.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짝이 있는데, 제가 못 알아보고, 그 지나친 운명이었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내가 못 알아본 거면 어쩔까? 그렇다면 그 후에 그 짝을 다시는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짝을 그때는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충분히.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없었어요. 그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적인 그년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못 알아봐도 상관이 없는 거지. 운명적인 그녀는 운명 자체가 사실 없는 거니까 그냥 잘 지내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잘 만나면 되지 않나. 꼭 인연이고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단어를 쓰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운명이면 이 사람 내 운명이다, 내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다 쟁취할 수 있다, 이런 도전적인 문장으로 얘기를 풀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다, 이렇게 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이나 운명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직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짝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의 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졌다라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짝이 있죠. 그러나, 그 짝이, 예를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정해진 짝은 모두에게 다 있다라기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발적인 비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아니다 라고 전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는 나는 내 스스로 자발적인 비혼을 선택하는. 그래서 비혼을 하는 거예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짝을 만났다 못 만나가 실패와 성공의 개념으로 다가가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말서 아까 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애와 다른 조건, 더 큰 조건 때문에 뭐 결혼까지 이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커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서로가 커진다면 그 조건들은 이전보다도 더 작아져 보이죠. 정말 결혼할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저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의 결혼사에 다 대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저에 있어서는 연애 때 그 커 보이는 그 조건들이 결혼 앞두고는 오히려 더 작아져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보다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혼하기는 오히려 더 수월하다. 더 편해진다. 그쵸.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만날 수 있고 그런 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짝을 못 만났다 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아는 인물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네. 포장을.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가정이면 그거는 그 가정을 통해서도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나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 그런 결단으로 가정을 일부러 이루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짝을 이뤘냐 못 이뤘냐가 뭐 이 세상에 난 실패자야 낙오자야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안 다갔으면 좋겠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따라 유난히 얘기가 조금 길어지시는데, 네네. 그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결혼,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답이 없고, 저희가 인생에 다루는 이 이슈, 관심사들이 정답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결혼, 사랑에 대한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모두 낱낱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